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두 번째 영상 조금 이른 시간에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이미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제 소씨의 영상은 저녁 시간대만 우르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 늦은 초저녁 때도 업로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 혹시 이거 잘 모르셨던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영상 올라온지 몰랐는데요? 하면서 뒤늦게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미리 시간대 말씀드립니다. 낮 시간대나 이렇게 초저녁 시간대에 소씨의 영상들이 올라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소식은 얼마나 신이 나냐? 정말 신이 나는 소식이 폭발적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신나요. 임영웅 유튜브 채널 19억 뷰 돌파 대기록. 네, 드디어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채널 19억 뷰 대기록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공식 유튜브 총 조회수가 19억 뷰를 돌파한 건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거 조만간 금방 19억 뷰 돌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껑충 돌파를 했습니다. 무려 그냥 돌파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지난 16일 18억 9천만 뷰였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 23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00만 뷰가 증가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1000만 뷰가 증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야, 일주일 만에 1000만 뷰라니 소씨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조회수입니다. 이거 한 달에도 1000만 뷰가 못 나오는데 일주일 만에 1000만 뷰가 나오다니. 근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조회수가 잘 나온다라는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의 조회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록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영웅님이 그냥 유튜버로만 봐도 가수, 아티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유튜버로만 생각하고 바라봐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기록인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것은 바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연예계에 정말 굉장한 사건 사고가 넘쳐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와 또 나아가서 임영웅을 응원하는 이 영웅시대 팬덤 분들 사실 너무나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건 사실 다른 연예계에서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제가 요번 영상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찌됐건 이 다른 가수와 팬덤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수와 팬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손가락에 꼽는단 말이죠.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많은 전국에 있는 따님들에게 굉장히 극찬받는 가수입니다. 왜냐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같은 여자로서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전국의 따님들이 임영웅님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가수로서 지금 또 한 번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새로운 나이대의 팬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1, 2년 지속되면요. 아마 영웅님 팬덤, 영웅시대 분들 중에 젊은 나이대의 분들이 최소 40% 가까이 차지하는 순간도 다가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존 시니어 세대 팬덤 분들의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40%가 맞춰질 정도로 새로운 젊은 나이대의 신규 팬덤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유심히 봤더니 오늘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신 이 기사와 좀 일맥상통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덕질하는 엄마를 지켜보며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이 칼럼이 많은 분들에게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자, 딱 봐도 영웅시대 분의 사진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도 콘서트 하겠지? 라며 한숨 섞인 목소리를 내는 엄마를 죄인처럼 슬쩍 훔쳐봤다. 티켓팅에 실패했다. 작년에 엄마를 임영웅의 대구 단독 콘서트에 보내주려고 오빠, 나, 사촌 언니까지 동원해 티켓팅에 도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임영웅 신드롬을 우습게 본 탓이었다. 엄마가 덕질을 시작한 지도 어언 4년. 그로 인해 엄마의 일상은 조금씩 바뀌었다. 우리 엄마는
노래를 그렇게 즐겨 듣던 분은 아니었다.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도 유달리 좋아하는 드라마나 연예인도 없었다. 눈 뜨면 출근하고 해지면 퇴근하는 직장인 엄마에겐 저녁 먹으며 생생정보통을 보고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일일 드라마를 보고 나면 TV를 끄고 잠드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 엄마의 일상에 외간 남자가 끼어들었다. 감기려는 눈을 붙잡고 늦은 밤까지 TV 프로그램을 본방사수하는가 하면 엄마에게는 큰 쓸모가 없는 굿즈 세트를 사기도 했다.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엄마의 침대 위 벽에는 요상한 것들이 늘어갔는데 임영웅이 모델인 치킨 브랜드 상자 얼굴만 곱게 잘라놓은 조각이었고 그가 모델이 된 브랜드의 종이 가방 등 그의 얼굴이 프린트된 모든 종이류를 벽에 하나둘 붙여두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신기하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했다. 야, 이렇게 어머님이 영시봉을 들고 당당하게 히어로처럼 서 있는 걸 이렇게 작은 따님이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이죠. 이게 뭔가 굉장히 좀 곧게 펴진 허리와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당당하게 뻗은 이 응원봉이 뭔가 저도 한 명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마 부모님 세대인 영웅시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와 같은 이제 20대에서 30대를 왔다 갔다 하는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신의 어머니가 움츠려서 살 것 같은 삶에 낙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서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뭔가 뭉클하거든요. 저도 그걸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 엄마가 이제 다시 정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저렇게 활기 넘친다라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굉장히 좀 큰 희망이고 감격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을 텐데 아마 옆에 계시는 부모님 또는 떠나보내신 분들까지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움츠려지고 작아지잖아요. 이 세상의 등살에 이 몸 자체가 휘어가는 느낌을 자녀들은 바라보게 되며 굉장히 좀 치근해지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다시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을 이 자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굉장히 좀 벅차단 말이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칼럼이 적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엄마에겐 본인만의 최상급 표현들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완전 오리지널. 임영웅의 좋아하는 무대를 보여주며 노래를 역시정성스럽게 부른다. 정성스럽게 부른다라는 말은 오래전 들은 적이 있다. 조용필의 노래를 들으며 엄마가 했던 말이었다. 그제야 생각났다. 엄마에게도 덕질의 역사가 있다. 엄마는 아직도 결혼 전 다녀왔던 조용필 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고 가수는 심지어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는 사진이다. 조용필의 기사를 스크립해둔 파일을 오래도록 간직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덕질 DNA가 깨어난 것. 엄마의 10대, 20대 시절이 눈앞에 그려졌다. 카세트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335 모여 버스를 타고 콘서트장에 갔을 엄마. 무대와 거리가 멀어 가수가 면봉만에 보여도 면봉이 엄청 작잖아요. 그만큼 보여도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엄마. 그것도 잠시 어느새 그런 즐거움과 점점 멀어져 갔다. 음악 프로그램엔 갈수록 엄마가 듣기엔 요상한 음악들만 나오고 TV 예능을 봐도 누군지도 모를 아이돌 가수만 돌아가며 출연하니 리모컨을 들고 있지만 채널을 둘 곳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문화의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엄마는 다시 주인공이 되어 음악을 듣고 앨범을 사고 콘서트를 기다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방송을 기다린다. 어느 날 본가에서 TV를 보는데 임영웅이 모델인 광고가 많아 놀랐던 적이 있다. 그를 모델로 쓰는 광고의 타겟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우리 엄마 또래를 향한 기업의 구애인 건데 그를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집에도 그가 광고한 제품이 하나둘 쌓여갔다. 여태껏 소비의 큰 중심을 차지하고도 주요 마케팅 타겟이 되지 못했던 중년 여성들이 드디어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이제 엄마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광고 모델을 골라 물건을 산다. 그게 합리적 소비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내 입장에선 고마울 따름이다. 내가 밖에서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엄마는 집에서 뭘 할까 문득 떠오른다. 물론 엄마는 내가 아니더라도 알아서 잘 지내지만 마음속 한편에 우리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순간이 있었다. 모든 자식들이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는 임영웅 덕분에 마음에 큰 짐을 덜었다. 엄마는 신나게 덕질한다.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알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이 부분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행복하게 꼭 만들어주지 않아도 주체적으로 우리 엄마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 덕질이라는 것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좀 가슴 벅찬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때로는 다 어머니 같기도 하고 또 참 내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영웅님의 유튜브를 전하는 팬튜버 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내이기 때문에 비슷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대국민 통합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중심축에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하루하루 이기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 시끄러운 기사가 많이 쏟아지나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임영웅님의 소식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전하면서 행복해지고요. 참 이런 선순환 구조의 문화활동이라니 참 하면서도 저 역시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어요. 선생님 덕에 가난을 극복하고 공직자로 정년퇴직했다. 뵙고 싶어요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사길래 우리 임영웅님의 이름이 들어갔나 하고 봤더니 잊혀진 스승님을 그리워하는 한 분의 사연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40년 만에 개최하는 동창 모임에 참석해 오랜만에 담임 선생님을 찾았다라며 연로하셨지만 사실 이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임영웅의 사랑역 가사처럼 광주역에서 용산역으로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과 서울로 오갔기에 소년 시절을 생각하면 용산역은 나에게도 아직도 눈물역이다. 이제 80대에서 90대가 되신 선생님이 40년 세월을 지나 인생 후반기에 접어드니 더욱더 보고 싶고 그리워진다. 그러니까 이 사연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신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연인데 참 요즘에 보기 드물죠. 근데 영웅님의 사랑역처럼 나에게는 눈물역이다. 영웅님의 가사에 보면 이 사랑역이지만 나에겐 눈물역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용산역이 선생님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선생님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지하철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영웅님의 노래를 빗대어서 이제는 사연을 씁니다. 자, 이거 얼마나 수많은 대중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고 이렇게 감성 젖은 글을 쓰거나 사연을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빗대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영웅이란 가수가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름이 가진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창렬하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 김창렬 씨 있지 않습니까? 예전 DJ DOC죠. DJ 덕의 김창렬 씨가 이 창렬하다 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름을 창열로 리을을 이응으로 바뀐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당시 때 김창렬 씨가 사실 자신이 판매했던 이 즉석식품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양도 적고 음식도 맛도 없고 너무 비싼 가격이어서 그냥 그 음식을 보고 정말 김창렬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요, 이제는 가격 대비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 모든 물건 또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창렬했네, 창렬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조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사자는 굉장히 소가리를 했다라고 하죠. 부정적인 뜻으로 자신의 이름이 쓰여졌기 때문이죠. 자, 이름이 가진 의미는 이렇게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보면 임영웅님의 이름은 어떻죠? 굉장히 뜻깊고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연에 쓰여집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남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한 팩트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사랑력과 연계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력을 쓴 이 작곡가님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랑력 작곡가. 내가 슬램덩크 주제곡을 불렀더라. 최근에 알았다. 말 그대로 임영웅님의 사랑력을 작곡한 박용진 작곡가님이 알고 보니 슬램덩크라는 만화의 주제곡 가수였다. 슬램덩크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영웅님의 무비 차트 중에서 이 슬램덩크 만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농구 만화인데 굉장히 90년대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던 만화가 영화로 최근 재개봉됐다. 이 만화 영화의 TV판 주제곡을 불렀던 것이 알고 보니까 영웅님의 사랑력을 작곡한 작곡가님이었던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아르바이트 형태로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로 슬램덩크라는 만화의 주제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나훈아 선생님의 55주년 음반 5곡을 편곡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웅님의 사랑력까지 작곡했던 걸로 지금 이분의 포트폴리오 경력 사항은요 하늘을 뚫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슬램덩크 주제곡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기사화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 가지 빅 이슈가 있죠. 하나는 이 슬램덩크라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예매율을 보였던 이 애니메이션의 기존 만화 영화 TV판을 내가 직접 주제곡을 불렀었다. 슬램덩크 저 영화가 워낙 유행이니까. 나아가서는 임영웅이라는 초유의 스타의 사랑력 노래를 내가 작곡했었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영웅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항상 이름 자체가 가진 이 무게와 파워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직접 작곡하셨으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겠습니까? 최근 임영웅님의 이 정규 앨범 12곡에 수록된 모든 작곡가분들이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연예계 소식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노래 파워에서 온 지금 이 저작권료 수입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영향력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곡가님들에게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를 만들었다, 작곡했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한 포트폴리오고 경력사항이고 거기에 영향력이 따르고 있다. 요렇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가운데 참 놀랍게도 영웅님의 대기록이 또 터져 나왔어요. 자, 무슨 기록이냐? 바로 I'm Here로 더 파이널 10만 명 관객 돌파가 되었습니다. 이건 심지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전 예매율로만 10만 명을 돌파한 겁니다. 야, 지금 이 정도라니, 이 정도의 영향력이라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사를 살펴보니 임영웅을 향한 팬심과 존재감은 극장의 관객 반응으로도 확인이 되었다. 든든한 지원군, 영웅시대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 속에 스크린까지 접수했다. 가수 임영웅의 이 앵콜 콘서트 I'm Here로 더 파이널이 극장가 예매율
압도적 1위에 올라섰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뭐라고 적혀져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예매 관객수 10만 명을 돌파했고 영화 예매율은 25.7%다. 근데 이거 틀렸어요. 왜냐? 소씨가 직접 찾아보니까 지금 예매율이요. 25.7%보다 훨씬 높은 34.6%. 심지어는요. 2위를 하고 있는 이 앤트맨이 12.1%입니다. 3배면 얼마죠? 36. 몇 %가 되죠. 이제 2%만 더 넘어가면요. 2위를 하고 있는 영화와 3배의 격차를.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앤트맨 영화가 1위를 했을 때도 2위를 하고 있던 이 슬램덩크 만화가 이 정도의 예매율 차이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지금 예매율이 터지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사전 개봉이 아니죠. 사전 예약 예매율로만도 34.6%다. 그러니 이 개봉하고 나면 이 예매율이 또 얼마나 더 치솟겠습니까? 벌써 3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영웅시대 분들의 이 예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의 인터뷰까지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 이런 지금 기사가 쏟아지면요. 어떠한 이 연쇄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로 일반 대중들도 극장에 딱 갔는데 저 영화 뭔데 1위야? 아, 임영웅 콘서트 무비래? 에이, 뭐 저거 재밌겠어? 아니야. 봤던 사람들 평가가 장난 아니고 저거 지금 예매율 1등이잖아. 트롯 부르는 거 아니야? 에이,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임영웅 가서 콘서트 안 봤어? 막 팝송도 부르고 재즈도 부르고 그래? 그래? 하면서 보게 되는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적어도 전국에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어머님을 두신 자녀분들은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내용을 현장에서 다른 이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친구, 그들의 지인들 어떻겠습니까? 극장 왔는데 내가 앤트맨도 봤어요. 애니메이션 안 보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1위 하고 있는 이 영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돌과는 또 다릅니다. 아이돌들의 경우는요. 전혀 다른 장르의 노래이고 내가 정말 직접 덕질을 하지 않으면 대중가요와는 거리가 멀어요. 아이돌들의 노래를 잘 모르고 들으면요. 좀 더 비슷하게 들립니다. 비슷한 댄스곡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영님의 노래는 다른 점이 있죠. 바로 노래 자체에서 오는 감격 그리고 콘서트 현장에서 부르는 영님의 모르는 관객이 와서 들어도 아, 나 저 노래 들어봤는데 할 만한 타가수의 커버곡 무대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님의 노래는 전체적으로 발라드풍이죠. 그러니까 임영웅 가수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봐도 어떻습니까? 거부감 없이 노래를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봉을 하고 나면 아마 임영웅님의 이 예매율 더 올라갈 겁니다. 이미 사전 예약에서 지금 10만 명을 돌파했으니 순식간에 개봉 며칠 만에 100만 관객 돌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아가선 이 엄청난 쾌거 소식 덕분에 이런 이벤트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발음 왜 이렇죠? 스탬프북. 네. 스탬프북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투어 콘서트 스탬프 다 모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이번에는 I'm Here로 영화 스탬프까지 현장에서 찍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3월 1일 딱 상영 시작한 날부터 종료시까지 근데 진행극장이 전국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 아이파크몰, 용산 CGV, 그리고 피카다리 1958, 그리고 서면, 그리고 광주터미널. 하나, 둘, 셋, 넷. 이 네 군데의 극장에서만 스탬프가 진행이 되고요. 심지어는요, 내가 전국 투어 콘서트 돌기 힘들어서 못 갔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하는 분들,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 I'm Here The Final 영화 극장판 스탬프도 있고요. 전국 투어 콘서트 스탬프까지 현장에서 다 찍어준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못 가서 스탬프를 못 받았던 분들 요번 이 4군데 극장에 방문하면 다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 방에 스탬프북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보면 확실히 이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이벤트를 잘하는구나. 이런 발표를 한다니. 이게 CGV와 협업해서 이런 특급 이벤트 발표를 소속사에서 한 거잖아요. 정말 이 팬분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벤트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안 하고 뭐 그냥 영화 개봉하면 되지 뭐 할 텐데 이렇게 스탬프 완성할 수 있는 이벤트를 했다. 그렇다면 왜 진행극장에 4군데밖에 안 되냐? 아마 이벤트 부스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CGV가 전국의 모든 곳이 이 공간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이벤트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섭외하는 거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제대로 확정난 곳이 바로 이렇게 4군데인 것 같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스탬프 못 모으나요? 일단은 못 모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경상도는 서면, 그리고 전라도는 광주, 그리고 서울은 용산, 그 외의 지역은 이 피카다리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으니 차후에 뭐 추가될진 모르겠지만 아직은 이 4군데밖에 없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각 지역별로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스탬프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시 오늘 3번째 영상도 조금 빠르게 제가 팩트를 담아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3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